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 2강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완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완충기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죠. 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급속도에 급강할 때 밑에서 완충을 해주기 위해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었죠. 이게 완충기입니다. 이 완충기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승강기의 속도죠. 그래서 승강기 속도가 초당 1m 이내이면은 스프링식, 그리고 1m를 초과하게 되면은 소산형이라고 하고 유압식이죠. 피스톤식으로 해가지고 생긴 완충기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식도 있고 피스톤식, 유압식도 있는데 그것은 초당 1m 이하이냐 또는 초과이냐라는 속도로 결정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주파수 60Hz, 슬립이 0.02이고 회전자 속도가 588rpm인 삼상 유도전등기의 극수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가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예 걸러버리시든지, 아니면 적당히 푸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답을 외워가지고 답으로 그냥 승부를 보시든지. 그래서 먼저는 처음부터 푸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두 가지 공식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식은 뭐냐면은 ns 하고 n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ns는 동기 속도입니다. n은 실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회전자가 동기 속도보다도 실제 속도가 약간 느려요. 여기서 회전자 속도 588이다 그랬으면은 이거보다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기 속도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동기 속도가 600rpm이에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동기 속도를 구하지 않고 바로 동기 속도를 대강 유추해 가지고 극수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처음부터 동기 속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기 속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S 슬립은 ns분의 ns-n이에요. 이 동기 속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땅히 돌아야 될 속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n은 실제로 돈 속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돈 속도가 동기 속도가 약간 느려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이 rpm이 느린 그런 것도 나타나는데, 0.02, 이 슬립이 0.0이라고 주어졌죠. 0.02는 ns는 몰라요. 그래서 ns- 실제 속도가 588이에요. 이걸 구해보면은 ns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이항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0.02 ns는 ns-588이잖아요. 그러면 ns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1-0.02는 0.98이 되나요? 0.98 ns는 588 이렇게 되죠. 그러면 ns는 588을 0.98로 나눈 거죠. 요걸 해보면 600이 나올 거예요. 600rp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기 속도 ns가 600rpm이다. 여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극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ns가 600rpm이랑까지는 이제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ns를 대입해 가지고 동기 속도를 대입해 가지고 극수 구하는 이제 공식이 ns는 p분의 120f다. 이 공식도 이제 외우셔야 돼요. 동기 속도는 600이었죠. 600rpm입니다. p는 극수예요.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헤르츠, 헤르츠. 여기서 헤르츠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120 곱하기 60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다 있으면은 600은 P분의 120 곱하기 60이면 얼마예요? 7200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P는 얼마예요?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7200을 600으로 나누면 12가 되죠. 극수는 12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답이 도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첫째는 동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동기 속도가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동기 속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P분의 120F라는 헤르츠, 그러니까 여기서는 60이죠. 이렇게 해서 P 값을 구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제 보시면서 쭉 풀어 보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그냥 답만 찍겠다 그러면 10이고, 풀기는 푸는데 동기 속도 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제 속도가 588인 걸 보니까 동기 속도는 조금 많은 600rpm쯤 되는 모양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풀어보겠다. ns가 600rpm이면 ns는 뭐다? P분의 120F다. 이제 이 공식은 알아야 푸시겠죠. 그럼 ns는 600은 P 극판수분의 120 곱하기 F는 헤르츠예요. 60이다. 이렇게 하면 1000,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0은 P분의 1200이잖아요. 여기서 이항 공식 모르시면 또 안 돼요. P는 600분의 1200 그러면 1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해놨으니까 첫째 슬립 공식으로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부터 해서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속도로부터 극수 구하는 P값 구하는 그래서 12극이 나오는 것까지 전부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따라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극판수 12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스패너를 힘주어 돌릴 때 지켜야 할 안전사항이 아닌 것은 스패너 자리에 파이프를 끼워서 연장 지렛대 형식으로 힘받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절대로 파이프 끼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요 내용은 다 맞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공구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공구의 길을 늘려 사용하는 행위는 공구 파손의 주된 원인이고 과도한 힘으로 인해서 재료의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부상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스패너는 밀지 않고 항상 당기면서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콱 조이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돌려 사용한다. 문제 4번입니다. 대먹임 제어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는, 자, 대먹임 제어가 뭔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그랬죠? 피드백. 피드백 제어란 말이에요. 일단은 3층에서 멈춘다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3층이 명령어가 내리죠. 근데 이 카가 3층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면 다시 내려가라 또는 올리라라는 피드백 제어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3층에서 정확하게 맞추면 리미트 수위가 딱 맞아질 때 이제 그때 문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바로 대먹임 제어 장치, 피드백 장치입니다. 정답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다. 문제 5번입니다. 감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출할 때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감전되어 있습니다. 즉시 잡아당기면 둘째 사람에게도 전기가 통해버립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절연물을 이용하여 떼어낸데 막대라든가 또는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전실 연락의 전원을 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감전되어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 끌게 되면은 잡아 끄는 사람도 2차 감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맨손으로 잡으면 구조자도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6번입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의 의무가 아닌 것은, 승강기 관리 주체, 승강기 자체 점검, 정기 점검, 수검, 안전에 관한 일상 관리 다 맞죠? 승강기 안전필증 발급, 이건 어디서 합니까? 한국 승강기관리원인가요? 여기서 하는 것이죠. 정기검사를 받았더니 안전하다. 필증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주체 의무가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공사인가요? 하는 거기에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하고 통과되면 안전필증 발급해 주는 거예요. 관리주체 의무는 아니죠. 관리주체가 여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번입니다.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서의 작업에 의하지 않은 것은 직업병, 먼지, 진폐증, 유해가스, 가스로 인한 직업병 있죠. 소음, 난청 이런 건 다 직업병에 걸릴 수 있죠. 작업자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작업자세 안 좋아서 허리 디스크 왔다. 이걸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렵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지는 진폐증의 원인, 유해가스는 각종 중독 호흡기 질환, 소음은 난청의 원인 이런 거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업 자세는 작업 환경이 아니라 작업자가 몸을 사용하는 작업 방법, 신체적 부담 요인에 해당되고 나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은 다 이게 생겨요. 허리 통증, 목 어깨 질환 이런 건 직업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업 자세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8번입니다. 유압펌프 죄송합니다. 유압펌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압력 맥동이 커야 한다. 이거 틀렸죠. 압력 맥동이 크다면 어떤 현상이에요? 맥이듯이 푸툭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유압이 일정하게 쭉 가져야지 푸닥거리면 안 돼요. 맥동이 크면 안 됩니다. 진동과 소음이 작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크류 펌프가 사용됩니다. 어디에서는요? 승강기에서는. 펌프의 토출량이 크면 속도도 커진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압력 맥동이 크면 엘리베이터의 진동과 소음, 압력 변동이 심해지고 운행이 불안정해집니다. 맥박, 펄스 어떻게 뜁니까? 푸턱 이렇게 뛰잖아요. 일정하게 쭉 가줘야 되는데 압력이 끊었다 이어졌다 하는 것처럼 푸덕거리게 되면 불안정하게 되죠. 진동, 소음이 있게 되고. 9번입니다. 기계 요소 설계 시 일반 체결용에 주로 사용되는 나수. 일반 체결용 주로 사용되는 것 정답을 찍으면 삼각나사입니다. 삼각나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 끝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사각나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톱니나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사다리꼴 나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삼각나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체결력이 좋죠. 볼트너트에 많이 쓰이고 일반 체결용입니다. 근데 이런 사각나사도 있어요. 이런 건 언제 쓰이느냐? 동력 전달할 때 쓰이는 겁니다. 이런 동력 전달할 때. 강한 힘이죠. 톱니나사, 한쪽 방향으로 큰 하중을 받는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사다리꼴 나사, 이송나사, 이 기계를 이송하는 이런 데 쓰는 거, 공작기계 이런 데 사다리꼴 나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체결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삼각나사입니다. 10번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카문턱에는 승강장 유효 출입구 전폭에 걸쳐서 에어프론이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면의 아랫부분은 수평면에 대해 몇 도 이상으로 아랫방향을 향하여 구부러져야 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60도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에어프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세요. 자, 승강기가 위 중간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내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에어프론이에요. 이게. 사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앞치마처럼 쭉 내려져 있는 철판이 있어요. 이 철판이 그림을 잘못 이런 식으로 내려져 있다고. 여기서 지금 단면으로 보니까 생겼지만 이런 식의 그 앞치마처럼 이렇게 내려 있다고 에어프론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각도가 60도 이상이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각도가 60도 이상이란다. 이걸 수평면으로 볼 때 60도 이상이라야 한다. 이 에어프론의 아랫부분에 구부러진 각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각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 이거죠. 에어프론이.
카가 중간에 걸렸을 때 밑에서 이렇게 공극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타려고 하면 이게 없다면 이게 들어갔다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가려주는 이게 에어프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구부러진 방향이 몇 도 이상으로 구부러져야 되느냐? 60도 이상으로 구부러져야 합니다. (100V) 인가하여 전기력 30쿨롱을 이동시키는데 5초가 걸렸다. 이때 전력 킬로와트는, 이 경우 킬로와트 P는 T분의 VQ. 이 V는 100V고 Q는 전기량이에요. 30쿨롱. 그러면 100 곱하기 30. 요게 일하는 양이죠. 이게 3000이. 이거를 몇 초 동안 했어요? 5초 동안 했으니까 1초 동안을 환산해야겠죠. 5초로 나누면. 이때 전력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냐? 3000을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00이 되나요? 이 600은 와트란 말이에요. 와트니까 이걸 킬로와트로 고치면 0.6 킬로와트가 되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풀이로 과정을 전부 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암기식으로 하면 P는 T분의 VQ 해가지고 V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V라고 그랬고 Q는 쿨롱이에요. 전기량. 여기 30이죠. T는 5초라고 그랬죠. 5초. 이렇게 나누면 전력이 나온단 말이죠. 이 전력이 와트예요. 와트. 그러니까 이것을 킬로와트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게 600와트니까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0.6 킬로와트가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피트 아래를 사무실이나 통로로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에 균형 추측에 설치하는 장치는 뭐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가 이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실 밑에 사람들이 운행하거나 뭐 자동차를 세우는 이런 주차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밑으로 추락해서 때리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으로 피트 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어떤 비상정지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정지장치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비상정지장치를. 이걸 추락방지 안전장치라고 한다. 이 카가 밑으로 어떤 이유로든 강하게 때렸을 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잡아주는 정지장치란 말이에요. 이것을 추락방지 안전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금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완충기는 무엇인지 아까 봤죠. 추락방지 안전장치는 지금 본 거고요. 과속 스위치는 과속을 감지해 정기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것이고요. 이중순라부는 구조나 차음 등에 쓰여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요 카의 요 윗부분을 보면 여기에 이중순라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계 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이중순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 아래 사무실이나 통로,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게 균형 추측에 설치하는 장치, 추락 안전 방지 안전장치입니다. 전격 하중을 적재한 카 또는 균형추, 평형추가 자유낙하할 때 점차 작동형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평균 감속도는 얼마 정도인가? 이게 한꺼번에 콱 잡으면은 급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점차 작동형 추락 방지 안전장치 조금씩 잡으면서 자동차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ABS 같은 건가요? 점차적으로 작동하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예요. 이 평균 감속도는 얼마이냐? 그냥 외우셔야 돼요. 0.2에서 1.0 GN이에요. 그냥 눈두덩 찍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작동형 추락 방지 안전장치는 카나 균형추를 한순간에 꽉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잡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가드레일을 점차 강하게 잡으면서 정지시키는 거. 이게 점차 작동형 추락 방지 안전장치예요. 이때 전격 하중을 실은 카가 자유낙하다가 장치가 작동했을 때 평균 감속도는 얼마다? 0.2 GM보다는 크고 1.0 GM보다는 작다. 여기서 GM은 표준 중력 가속도이고 9.81m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세크 제곱을 9.8m로 나누면 평균
표준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GN이라고 한다. 근데 점차 자유낙하형 브레이크에서 평균 감속도는 어느 범위냐? 그러면 0.2 GM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1.0 GM보다는 작다. 요 속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균형 체인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균형 체인.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하죠? 보상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보상 체인을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정답부터 찍으면 이거죠. 이동 케이블과 로프, 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하중을 보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것이 이제 사람이 타는 카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균형추가 있어요. 요 무게를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로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고가 반대로 되겠죠. 자, 오르고 내리면서 기본적인 무게에다가 이게 올라가면 이쪽의 사슬 무게는 줄어들잖아요. 이쪽의 사슬 무게는 늘어들죠. 요 사슬 무게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체인을 이렇게 건다는 말이에요. 이 보상 체인이 무게가 꽤 나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쪽의 무게가 줄어들었잖아요. 이쪽의 무게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쪽의 무게가 늘어났잖아요. 이쪽의 무게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보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게의 차를.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상 체인 또는 균형을 맞춘다 해서 균형 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 케이블은 뭡니까? 그럼 여기에 달린 요거.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동 케이블이 뭐 있냐? 여기에 이제 각종의 전기를 보내는 각종의 신호라든가 이게 이 케이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무게죠. 그래서 이동 케이블하고 요 로프의 무게를 상쇄시켜주는 보상해주는 체인을 여기다 걸어둔 거예요. 올라가면 이 무게가 짧아지니까 이게 무게가 가볍게 되죠. 그럼 이쪽 무게가 올라가면서 이 무게를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이쪽이 올라가면서. 그림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체인의 설치 목적은 뭐라고요? 이동 케이블하고 로프의 이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하중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인이 바로 균형 체인 또는 보상 체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번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음 중 거리가 먼 것은? 전선의 굵기.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외부 온도죠. 전압 강하에 따라서 허용 조류에 따라서 기계적 강도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외부 온도가 얼마나냐?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외부 온도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전선의 굵기의 결정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허용 전류, 전선이 과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 전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가는 전선을 쓰면 과열되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전압 강화, 전선이 길거나 가늘어서 전압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도 거기에 따라 결정돼야 되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전선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굵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온도 이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의 결정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멈추시고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류 흐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외부 온도입니다. 16번입니다. 모듈 개수가 둘입니다. 이 수가 각각 38과 72인 두 개의 표준 평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축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공식을 그대로 해서 축간 거리를 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모듈수 곱하기 Z1 플러스 Z2. Z1은 38이고 Z2는 72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간 거리가 나옵니다. 이 이빨 개수죠.
그러면 여기서 모듈이 둘이니까 둘하고 둘 하면 뭐만 남아요? 이빨 개수 더한 것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수 두 개를 더하면은 축간글이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38 더하기 72니까 요거 뭐 전자계산으로 해보면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110 나오나요? 110mm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식하고 전부 해놨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이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불안전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인 것. 그렇죠. 위험장소에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예. 작업장소 불량. 요건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건 작업 환경이지. 안전장치 기능 제거. 자기가 행동으로 기능 제거했잖아요. 그대로 놓고 해야 되는데 왜 안전장치 뭐 뚜껑을 열어버린다든지 안전장치를 제거하냐 이거죠. 복장 보호구 잘못 사용. 자기가 행동으로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근데 작업 장소가 불량했다. 이건 환경이지 행동은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기계실의 크기와 관련하여 작업구역에서 유효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사람이 키가 아무리 커도 보통 뭐 한국 사람 2.1m 정도죠. 뭐 높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높을 필요 있겠어요? 2.1m입니다. 2.1m면 어지간한 사람 서서 다 작업할 수 있죠. 그래서 승강기 기계실에서 2.1m라는 것은 단순 천정이 아니에요. 천정 위에가 또 막 이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이 장애물들하고 바닥하고 높이 이렇게 재야 돼요. 2.1m. 그래서 여기서 유효 높이란 단순한 기계실 전체 높이가 아니라 작업자가 서서 이동하고 점검하는 구역에서 머리 위에 방해물 없이 확보된 실제 높이를 말하는데 그 높이는 2.1m 이상이라야 합니다. 19번입니다.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 있는 법칙. 실제로 열로 작용했습니다. 일로 작용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줄의 법칙이라고 하죠. ohm의 법칙은 뭐예요? 저항의 법칙이죠. ohm이 저항이니까. 플레밍의 법칙은 뉴도 전등의 방향을 설정할 때의 얘기고 키르호프 법칙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열량 Q는 I제곱 RT죠. 근데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줄이란 게 줄. 그래서 발생한 열량은 줄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 발열량 Q는 I제곱 RT는 줄의 법칙이다. ohm의 법칙은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서 I는 R분의 V 또는 V는 IR 똑같은 거죠. 플레밍의 법칙은 전동기 발전 방향, 뭐 왼손의 법칙. 키르호프의 법칙은 회로의 전류 전압의 관계. 그래서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 있는 법칙은 줄의 법칙입니다. 20번. 어떤 전열기의 저항이 200ohm이고 여기에 전류 15A가 흘렀다면 소비되는 전력은 몇 kW인가? P는 I제곱 RT에서 T는 1이니까 그냥 I제곱 R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되는 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즉 전류의 자성 곱하기 저항 200ohm 요걸 하면 뭐가 나오죠? 와트가 나오죠. 와트를 이제 킬로와트로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5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15의 제곱이 225 나오나요? 여기다 200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 아마 45,000 와트가 나올 겁니다. 이걸 킬로와트로 고치면 45 킬로와트가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 공식이에요. P는 I제곱 RT에서 T는 1초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I제곱 R만 계산하면 돼요. 즉
뭡니까?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한 겁니다. 이게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와트예요. 와트는 I제곱 R이니까 I제곱은 전류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와트가 나오고, 이 와트를 천으로 나오면 킬로와트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45킬로와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는 과정을 넣어드렸으니까 조용하게 화면 멈추시고 한번 따라가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5킬로와트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